제가 에어컨 AS 요청을 받고 고객님 댁에 갈 때마다 안타까운 장면을 자주 마주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에어컨을 잘못 사용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째 에어컨 AS를 해오고 있는 김태수입니다. 국내 거의 모든 브랜드와 모델의 에어컨을 다뤄왔고 고객님 댁을 직접 찾아가 점검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AS 요청을 받고 방문해보면 에어컨을 틀면 돈 든다고 생각하셔서 마음껏 사용도 못하시면서 오히려 전기세는 많이 내고 계셨습니다. 기계는 멀쩡한데 방 안은 덥고 눅눅하고 바람도 약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72세 박은하님도 그러셨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에어컨을 새로 사드렸는데도 전기요금이 걱정돼 거의 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설정만 바꿔드렸고 사용 방법을 조금 조언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루 종일 켜셨는데도 전기요금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방 안은 훨씬 시원하고 쾌적해졌고 처음으로 더위 걱정 없이 여름을 보내셨습니다. 같은 모델, 같은 평수였지만 박은하님 댁은 전기세가 46,000원, 옆집은 11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 차이를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다가오는 폭염 속에서도 전기세 걱정 없이 남들보다 훨씬 시원하고 여유 있는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도 전기요금은 절반 이하로 줄고 심지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최대 70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을 끄고 땀에 젖어 잠 못 이루는 밤, 이제 참지 마십시오. 더위 먹고 쓰러지는 일 없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 끝까지 꼭 들어보시고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어컨을 아껴 쓴다고 줄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기요금이 더 올라가신 적 있으시죠? 그렇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반복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전기요금 폭탄의 진짜 원인은 에어컨을 얼마나 오래 틀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켰느냐입니다. 첫째, 외출할 때 무조건 에어컨을 끄는 습관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집에 없는데 에어컨을 켜두는 건 낭비 아닌가? 마트 잠깐 다녀오는데 병원 금방 들를 건데 굳이 켜둘 필요 있나 싶은 생각.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특히 인버터형 에어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에어컨은 껐다가 다시 켤 때 순간적으로 가장 많은 전기를 씁니다. 1시간 외출 후 돌아와 다시 전원을 켜면 처음 5분 동안의 전력 소비가 평소보다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실내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26도로 낮추려면 처음 몇 분간 에어컨 실외기가 최대 출력으로 돌아갑니다. 이때가 바로 문제입니다. 마치 정차 상태에서 고속도로로 갑자기 진입해 100km까지 급가속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차도 그때 연료를 가장 많이 먹습니다. 짧은 외출 후 돌아와서 에어컨을 켜면 그 첫 5분이 하루 중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켜둔 채로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이미 실내 온도는 유지되고 있어서 에어컨은 잠깐 실외기만 작동해주면 됩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계속 주행할 때처럼 전기 소모가 훨씬 줄어듭니다. 이건 제가 지난 20년간 수많은 고객님 댁에서 직접 확인해온 결과입니다. 외출 시간이 90분 이내라면 에어컨을 그냥 켜두시는 게 전기요금 절약에 더 유리합니다. 출근처럼 몇 시간 이상 집을 비우는 경우가 아니라면 마트, 병원, 미용실, 산책 정도는 꺼두는 것보다 그냥 켜두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둘째, 제습 모드가 전기를 덜 먹는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바람이 약하게 나오니까 전기를 덜 쓰겠지.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냉방과 제습은 거의 비슷한 전력을 소모합니다. 실제로 두 모두 실외기를 작동시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원리는 같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제습은 찬바람이 세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체감상 조용하고 전기를 덜 쓰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제습만 계속 켜두면 생각보다 전기요금이 줄지 않아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습을 아예 쓰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은 날에는 냉방보다 제습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온도는 크게 높지 않지만 방 안이 눅눅하고 땀이 마르지 않는 날에는 제습 모드가 훨씬 쾌적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부터 제습 모드로 켜지 마시라는 겁니다. 냉방 모드로 한두 시간 정도 실내 온도를 먼저 낮춘 뒤 그 다음에 제습으로 전환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냉기는 유지되면서 습기만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훨씬 쾌적하고 효율적인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저도 현장에서 고객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위는 냉방으로, 눅눅함은 제습으로. 이 구분만 잘해도 전기세는 물론이고 여름철 불쾌지수도 확 줄어듭니다. 실내 바닥이 끈적거리고 빨래가 잘 마르지 않고 땀이 마르지 않는 날에는 냉방보다 제습이 더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무조건 냉방으로 온도를 먼저 낮춰주셔야 에어컨 효율도 올라가고 실외기 가동 시간도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냉방과 제습을 구분 없이 사용하시는데 이 두 모드의 차이와 쓰임새만 정확히 아셔도 전기요금은 충분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에어컨을 틀어도 방이 시원하지 않다면 그 원인은 온도가 아니라 바람 방향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 바람을 발끝이나 몸 쪽으로 직접 맞추도록 설정해 두십니다. 시원한 바람이 몸에 닿아야 시원하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방식은 냉방 효율을 오히려 떨어뜨립니다. 에어컨은 찬바람을 직접 쏘는 기계가 아니라 공기를 순환시켜 실내 전체를 시원하게 만드는 기계입니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아래로만 쏘게 되면 냉기는 바닥에만 머물고 천장 쪽, 머리 위쪽은 계속 더운 상태가 유지됩니다. 결과적으로 방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지지 못하고 에어컨 센서가 아직 덥다고 판단해서 실외기가 계속 작동하게 됩니다. 전기만 축 내고 정작 시원하지는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 방향은 항상 위쪽, 즉 천장 쪽으로 향하게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천장에 닿은 찬 공기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퍼지며 방 전체가 골고루 시원해집니다. 마치 냉장고 안처럼 실내 전체가 균일한 온도로 유지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점검한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같은 평수, 같은 모델의 에어컨이었는데 한 집은 바람을 위로, 다른 집은 아래로 틀어두셨습니다. 한 달 뒤 전기요금을 비교해보니 무려 5만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단 하나, 바람의 방향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에어컨 주변의 가구 배치입니다. 에어컨 바로 앞에 냉장고나 장롱, 가림막이 있는 집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 바람이 벽에 부딪히고 실내 전체의 냉기가 제대로 퍼지지 못합니다. 마치 선풍기 앞에 벽을 세워놓고 틀어두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에어컨 앞은 가능한 한 넓게 트여 있어야 냉기 순환이 잘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실내 공기 순환이 막혀 전기만 더 쓰게 됩니다. 바람 방향과 가구 배치, 이 두 가지만 바꾸셔도 전기요금은 확실히 냉방 효과는 훨씬 좋아집니다. 넷째, 많은 분들이 에어컨 리모컨에 있는 오토 또는 AI 버튼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 버튼 하나만 눌러도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놓고도 전기요금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리모컨을 자세히 보시면 오토, AI, 스마트, 에코, 절전 이런 이름으로 표시된 버튼이 있을 겁니다. 모델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바로 설정된 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전력 사용을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일반 모드로 에어컨을 켜면 실내 온도가 내려가도 실외기는 계속 같은 출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오토 기능을 사용하면 원하는 온도에 도달한 후부터는 실외기 작동을 자동으로 줄이거나 멈추게 됩니다. 즉, 에어컨이 스스로 쉬는 겁니다. 사용자는 계속 시원함을 느끼지만 전기는 훨씬 적게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집, 같은 에어컨을 기준으로 한 가정은 일반 냉방 모드로 한 달을 썼고 다른 가정은 오토 모드만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전기요금 차이는 4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점검하고 확인한 실제 사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AI 모드를 처음 사용할 땐 30분간 설정을 바꾸지 마셔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에어컨은 집의 구조, 습도, 온도, 사람 수를 학습합니다. 그런데 이때 자꾸 전원을 껐다 켜거나 온도를 바꾸면 기계가 잘못된 패턴을 학습해 오히려 더 많은 전력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너무 오래된 제품의 경우 AI 기능이 있어도 실제로는 단순한 온도 조절 기능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5년 이전 제품이라면 오히려 일반 자동 모드가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AI 모드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기계가 아무리 똑똑해도 지금 몸이 춥거나 덥다면 1도씩 미세 조정은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수동 모드보다는 어떤 자동 모드든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리모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토, AI, 에코, 스마트, 절전. 이 중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바로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버튼 하나로 전기세가 확 줄고 에어컨은 똑똑하게 스스로 작동을 조절해 줍니다. 다섯째, 에어컨을 아무리 절약 설정으로 켜도 햇빛과 먼지를 막지 못하면 전기요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먼저 햇빛 차단입니다. 특히 남향 창문이나 거실 유리창은 한여름 오후가 되면 열기 자체가 실내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 열기가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고 방 안을 계속 덥게 만들죠. 이 상태에서 에어컨을 켜면 실내 온도가 낮아지지 않으니 실외기가 계속 풀가동됩니다. 그 결과 전기요금은 빠르게 올라갑니다. 즉, 에어컨을 켜면서 커튼을 열어두는 건 마치 난로를 켜놓고 냉장고 문을 열어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빛을 막는 게 아니라 열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한 얇은 커튼보다는 두꺼운 암막 커튼, 열 차단 기능이 있는 블라인드 혹은 창문용 썬팅 필름까지 활용하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가 실제 고객님 댁에서 실험해 본 결과 암막 커튼을 닫은 상태와 연 상태의 실내 온도 차이는 최대 3도 이상 벌어졌습니다. 3도 차이는 에어컨 작동 강도에 큰 영향을 주고 결국 전기요금에도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햇빛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이라도 꼭 커튼을 닫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커튼 색깔도 중요합니다. 검은색, 진한 색상은 오히려 열을 더 흡수하기 때문에 하얀색, 은색, 연한색 계열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필터 청소입니다. 에어컨을 오래 틀어도 바람이 약하거나 냄새가 나고 전기요금이 갑자기 올라갔다면 가장 먼저 필터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공기가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서 실외기가 더 강하게, 더 오래 돌아가야 합니다. 결국 전기는 두세 배 더 쓰이게 되고 냉방 효과는 떨어지며 곰팡이 냄새까지 나게 됩니다. 청소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원을 끄고 앞면 커버를 열어 필터를 꺼낸 뒤 미지근한 물에 부드럽게 닦아내고 그늘에서 완전히 말린 후 다시 끼우시면 됩니다. 시간은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10분이 한 달에 5만 원 이상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엔 먼지가 더 빨리 쌓이기 때문에 2주에 한 번 정도는 꼭 필터 청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시면 잊지 않고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햇빛 차단과 필터 관리, 이 두 가지는
에어컨을 새로 사지 않아도 전기요금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절약법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은 에어컨을 더 많이 켜면서도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실제로 검증된 절약법입니다. 첫째, 외출할 때 무조건 끄지 마시고 90분 이내의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그대로 켜두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껐다 켜는 순간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씁니다. 둘째, 냉방과 제습 모드는 상황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온도를 낮출 땐 냉방, 습도를 줄일 땐 제습, 특히 냉방 후 제습으로 전환하면 쾌적함과 절전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바람 방향을 위쪽, 천장 쪽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바람이 머리 위로 순환되어야 실내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지고 냉방 시간이 줄어들며 전기요금도 절약됩니다. 넷째, 리모컨에 있는 오토, AI, 에코스마트 버튼을 꼭 활용하세요. 이 기능을 켜기만 해도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실외기 작동을 줄여 하루 종일 켜도 요금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햇빛은 철저히 차단하고 필터는 주기적으로 청소하세요. 햇빛만 막아도 실내 온도가 3도 이상 내려가고 필터만 깨끗해도 전기 소모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신다면 에어컨을 더 오래 틀면서도 지난해보다 훨씬 낮은 전기요금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바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최대 70만 원까지 전기요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세대원 중에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유아, 등록장애인, 임산부가 있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고 지원금은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바우처 카드로 지급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은 단지 정보가 아니라 당장 실천 가능한 행동의 안내서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모르는 가족, 이웃,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 한 분이 바르게 알고 쓰기만 해도 전기요금 걱정 없는 여름이 가능해집니다.